안녕. 혹시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애가 잘 안 되지? 하면서 고민해 본 적 있어? 카드점이랑 별자리 운세까지 뒤적여봐도 왜 남자들이 갑자기 슬쩍슬쩍 멀어지는지 모를 때 말이야. 어느 날은 모처럼 마음 맞아서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뭔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지고 뒷걸음질 치듯이 점점 피해가는 느낌 혹시 겪어본 적 있어? 오늘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해. 제목부터 가볍게 들리지만 사실 놀랍도록 많은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이 무서워서 피해가는 여자 유형이란 게 있어. 물론 모든 남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각각 성향이나 경험이 다르겠지. 그래도 은근히 공통분모 같은 게 있다는 거 들어보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지금부터 말할 유형에 약간이라도 해당된다고 해도 헐, 나 완전 악년해.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솔직히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잖아. 마치 다양한 맛의 음식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혹은 좀 과해서 무섭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다음에서 8가지 정도 유형을 풀어낼 거야. 예를 들어서 질문 폭탄형이라든지 극강의 집착형, 감정 기복 극심형처럼 듣기만 해도 뭔가 아찔한 느낌이 들긴 해도 실제로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그런 스타일들 말이야. 그리고 왜 그런 모습을 남자들이 피하는지, 그 심리는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예정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고 무작정 으악, 나 이런 부분이 있나? 당장 고쳐야겠다. 고 마음 급해질 필요 없어.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고 어떤 관계에선 오히려 이런 면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게서 너무 극단적으로 보인다면 좀 조절할 수 있는 팁을 찾아보면 좋겠지? 사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어떨 때 이런 성향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부터 영상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이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한다. 재밌는 예시와 사연, 팁까지 들어있으니까 절대 후회 안 할 거라고 장담해. 8가지 유형별 상세 설명하기. 첫째, 무엇이든 물어보는 질문 폭탄형. 가끔 관심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많은 질문을 퍼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뭐 먹었어? 로 시작해서 누구랑 먹었는데? 아, 그 사람 누구야? 어떻게 알게 됐어? 앞으로 또 만날 거야? 등등 끝도 없는 호기심. 끝이 안 보이는 호기심. 처음에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점점 질문의 범위가 커지고 깊어지면 상대가 숨막혀 한다고. 질문이 압박이 될 때 사소한 것까지 모든 걸 캐묻는 건 애정 표현을 넘어서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한다고 느낄 수 있어.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왜 그렇게 전화가 길었어?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되면 점차 무서워져서 피하고 싶어지는 거야. 둘째, 사소한 건 다 집착하는 극강 집착형. 우리가 흔히 집착하면 텍스트 폭탄이나 SNS 전부 파헤치기 정도를 떠올리잖아. 근데 이게 점차 진화하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지. SNS 체크와 감시. 오늘 새벽 1시 27분에 페북 들어갔던데 왜 나한테 카톡은 안 했어? 이런 대사 들어본 적 있어? 들으면 진짜 소름 돋을 수도 있어. 작은 디테일까지 집착을 보이면 숨쉬기도 벅차다고. 핸드폰 검열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심지어 몰래 뒤져보고 사진첩 뒤적거리는 경우도 있어. 남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지고 이제부터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지. 24시간 보고 책에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언제 끝나? 등등 쉴 새 없이 물어보고 잠깐 반응 없으면 전화를 10수통씩 걸어대면 상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셋째, 감정 기복이 심해 무서운 롤러코스터형. 모든 사람한테 감정 기복은 있지. 근데 이것이 과도한 수준이 되면 상대방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게 돼.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분위기를 보이면 나중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터지겠지? 하면서 피하게 돼.
선택적 울음, 웃음, 짜증 감정 교차가 엄청 빨라서 조금 전에는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팡팡 쏟고 또 몇 분 뒤에는 다시 하이텐션으로 돌아가는 시기면 옆에서 보는 사람은 많이 당혹스럽지. 감정적 압박 너 때문에 내 기분이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유도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작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사소한 문제도 커져서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 넷째, 언제나 MBC 무한도전 모드, 하이텐션형. 밝고 에너지 넘치는 것 자체는 사실 장점일 수 있어.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주변이 따라가기 어려울 때 발생해. 쉬지 않고 말하기 상대가 대답할 틈도 없이 혼자만 떠들고 쉬는 순간에 왜 대답 안 해? 라고 몰아붙이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이랑 대화하기 너무 피곤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 억지로 흥강요같이 춤추고 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가 피곤해하거나 조용히 쉬고 싶어 할 때도 왜 이렇게 재미없어? 넌 흥이 없어. 라고 타박하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타인 기분을 못 살피는 구조 늘 본인은 업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지쳤다는 걸 눈치채지 못해. 그러다 보니 상대 입장에선 극과 극의 텐션 차이에 피곤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 다섯째, 내 남자는 이래야 해. 라며 기준을 강요하는 이상형 집착형. 적당한 이상형 정도면 서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파악하고 맞춰볼 수 있어. 근데 이게 도를 넘으면 강압처럼 느껴진다니까. 외모와 몸매 엄격 잣대 남자는 180cm 이상, 어깨가 넓어야 하고 복근이 보여야 한다 등등 세세하게 요구하면 상대는 자신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불안감과 부담을 동시에 느껴. 경제력 압박 한 달에 얼마 이상 못 벌면 안 돼. 명품백 사줄 돈도 없는 상대는 별로야 같은 말을 꺼낼 때 남자 입장에선 자존감 다운되고 생존 욕구 때문에 멀어지려고 해. 행동 반경 통제 내가 싫어하는 건 절대 못해. 이러이러한 취미는 안 돼. 친구도 나 어프로브드 된 애들만 만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간섭이 심해지면 도망칠 수밖에 없어. 여섯째, 연약함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감정 조종형.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불쌍함을 어필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항상 힘든 척 패턴 나 혼자 집에 못 가니까 데리러 와줘. 몸이 너무 아파서 밥 못 먹겠어. 등으로 상대방을 계속 불러내고 신경 쓰게 만드는 경우. 처음에는 챙겨주고 싶겠지만 계속 반복되면 지치지. 피해자 코스프레 모든 갈등 상황에서 내 탓이 아니야. 나는 무조건 피해자야라고 주장해서 상대방을 가해자처럼 만들어버리면 결국 상대 입장에서는 막대한 죄책감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극단적 발언으로 매달리기 헤어지자를 말 꺼내기만 해도 나 이러다가 큰일 날지도 몰라 같은 극단적 멘트로 협박하면 그게 사랑이 아닌 공포의 관계가 되면서 남자들은 진짜 제 발로 도망가게 된다고. 일곱째, 나는 여왕님이야. 를 외치는 공주님 병 초월형. 흔히 말하는 공주병이랑은 급이 다를 수 있어.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고 상대방이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절대 복종 요구 내가 지금 햄버거 먹고 싶으니까 당연히 이 근처에서 사와야지. 나왔어. 당장 이거 해. 처럼 언제나 상대는 시중 들어야 한다고 느끼는 모습. 이기심 폭발 간단한 데이트 코스나 식사 메뉴부터 상대방 가족, 친구 관계까지 전부 간섭해서 내가 원하면 그게 곧 규칙이야라고 몰아붙이면 남자는 너무 답답하고 무섭다고 느끼는 거지. 분노와 짜증으로 컨트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치거나 화를 내서 상대를 쩔쩔매게 만드는 패턴을 반복하면 결국 감정적으로 지친 남자는 회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여덟째, 스토커 기질까지 보이는 과도한 집착형. 앞서 말한 집착이나 감시보다 더 무서운 레벨.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모든 걸 추적하려고 든다면 사실상 범죄 영역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 등하교나 출퇴근 무단 동행 서프라이즈. 라고 말은 하지만 매일 출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서 있거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행동은 로맨틱을 넘어서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거야. 집 앞 출몰 종종 이벤트로 꽃을 들고 깜짝 방문하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찾아온다면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 된다고. 폭주하는 연락 전화나 메시지를 하루에 수십,
수백 통씩 보내고 받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협박까지 나오는 경우 정말 심각하게 무서운 상태라서 만나기 꺼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8가지 유형을 쭉 살펴봤어. 사실 재미로 분류했지만 어느 한 가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면 상대방에게는 분명한 공포감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정리하자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 남자들이 무서워서 피해가는 여자 유형이라는 게 대부분 너무 과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너무 질문이 많다, 너무 집착한다, 너무 감정이 격하다, 기준이 너무 높다처럼 수위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게 되거든. 사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감과 공감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뭔가 부딪히고 기대고 애정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진짜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그냥 쉬게 두는 게 어떨까? 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 또는 상대가 불안해할 때 왜 그렇게 느끼는지 말해볼래? 라며 편하게 풀 기회를 주는 것. 그런 배려가 쌓이면 분쟁이나 무서움 없이 유연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유형들은 남자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야. 만약 남자 쪽에서 이런 성향을 보인다면 여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피하고 싶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성별을 떠나 인간관계 전체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면 돼.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 좀 닮은 것 같아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너무 우울해하지 마. 누구에게나 마음이 좀 불안정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때 잠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집착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면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겠구나를 깨닫고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돼.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 상담도 받아볼 수 있어. 조그만 변화부터 시작해보자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목은 뭔가 자극적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조금 더 건강한 연애와 인간관계를 만들자라는 의도야. 혹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고 궁금한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열심히 보고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안녕.